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문희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다 처음 봐요? 네. 오, 그래요? 아유,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죠? 처음 보시는 분 살짝 손 들어주세요. 처음 보시는 분. 어머, 왜 이래 많노? 진짜 부담스럽대, 참말로. 갑자기 부산말 티 나오죠? 본 모습이에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시네. 예. 그럼 처음 이 사업 설명을 들으러 오셨다. 손 들어보세요, 살짝. 예. 처음 들어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게 저한테 이제 익숙해졌어요. 사랑합니다. 이 말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는 누스킨 사업 지금 15년 차 하고 있고,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팀 엘리트란 직급, 지금 이제 4회차 진행 중이고, 누스킨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누구라도 꿈꾸는 180도 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남편을 누스킨에서 만났고, 누스킨에서 연애를 했고, 그리고 동생으로만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짝사랑하는 줄도 몰랐고, 그리고 사랑을 해서 이제 뭐 아기도 놓고 좋은 가정도 꾸리고, 지금 아기는 초등학교 3학년. 예. 제 나이는 가만히 있으면 2등은 할 건데, 입만 열었다면 아줌마라. 예. 그래서 제 나이는 올해 48. 예. 피부 괜찮죠? 네. 제 친구들 동창회 가잖아요. 48, 49. 할배라. 완전. 저 옆에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너는 왜 이렇게 주름이 하나도 없냐? 왜 이렇게 탱탱하냐?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뉴스킨 안 해요. 뉴스킨이라고 얘기 안 해요. 궁금하니? 이래요. 궁금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안 가르쳐주지. 이래요. 안 가르쳐주지. 그거 왜 가르쳐줘? 가르쳐주면 지가 어디 좋게 받아들이나 어디. 맞잖아요. 안 가르쳐주지 이러고 말아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니 옛날에 이리 안 예뻤잖아. 그 말은 즉슨 예쁘다는 말 아닌가?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와, 내만 쌍꺼풀했나? 내만 쌍꺼풀했나? 자도 쌍꺼풀했고. 요새 쌍꺼풀은 성형이 아닌 거 아시죠? 네,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진짜 학교 다닐 때 이뻤던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엄마 자가 와 저래 됐노? 이런 사람 많죠? 세월의 흔적이에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노화는 수분이 감소되는 과정입니다. 무서운 거 맞죠? 근데 물 안 드시잖아. 미스트 안 뿌리잖아. 그죠? 그걸 제대로만 이해하면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젊음은 영원한 아름다움이고 이쁩니다. 여러분 그 말 맞나요? 네. 학교 다닐 때 저 그렇게 안 이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게 누스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 강의 주제가 오늘 이해하면 성공한다입니다.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입력을 잘 못하더라고. 뱅뱅 돌다가 안 돼갖고 그냥 성질이 급해 확 뽑아버리거든요. 저는 컴퓨터가 막 안 되잖아요. 확 꺼버려요 그냥. 안 그러고 계속 뱅뱅 돌잖아요. 그냥 스위치 확 뽑아버려요. 와 이런노 이러고. 부산 사람들 성질 옥수수 급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한 내가 뭘 하다가 진득하게 해본 적도 없고 포기도 잘하고 이랬던 내가 왜 누스킨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백만장자가 되고 팀 엘리트라는 결과를 얻어냈을까.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려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중요한 거 뭐냐면 이해하면 성공해요. 박수 치려면 좀 화끈하게 쳐줘 있어. 감사합니다. 이해하면요 누구라도 성공해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똑같은 누스킨을 하는데 누군가는 성공을 하고 누군가는 못해. 맞죠? 도구가 틀린가요? 아니죠. 누구는 에이지락미를 주고 누구는 에이지락을 안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는 똑같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요. 근데 왜 이걸로 누군가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냈고 누군가는 왜 이걸 가지고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를 가만히 뒤져보니까 이해를 어떻게 하냐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틀리더라.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내지는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에게 이걸 이해시키면 되겠다. 제 주 전공입니다.
이해시키는 거. 삶을 수학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 그 삶이라는 걸 푸는 게 너무 힘들지 않나요? 수학 문제 푸는 게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 수학을 다 싫어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건 원하건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이 수학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이 수학을 갖다 쉽게 풀려면 뭘 알면 될까? 나와 있죠 답은. 뭘까요? 공식이에요. 공식. 그럼 누스킨도 공식이 있겠죠. 그 누스킨의 공식을 여러분이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성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봐라 하고 그냥 막 끌려왔든 아니면 제품을 썼는데 제품이 너무 좋더라. 그럼 이거 분명히 사업성이 있겠다 하고 왔던 상관없어요. 왜냐? 사람은 뭔가를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능력이 없으면 그 로봇도 아니고 그 동물이지 그게 어찌 사람이라. 맞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탁 던진 거예요 지금. 제가 부산에서는 어떻게 강의한 줄 아세요? 안 하면 빙시 쪼답니다 이래요. 서울엔 제가 그 말을 못하겠어요. 왜? 말이 하도 센 데다가 뭐 저 여자가 막말하노 이럴까봐 부산에는 이런 말 기본으로 해요. 이거 안 하면 바보 빙시 쪼답니다. 왜? 이걸 이해를 시키고 그 얘기를 딱 던져요. 안 하면 바보 빙시 쪼다 맞지. 왜 그런지 오늘 1시간 반 동안 한번 자고 행복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자, 그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트렌드를 이해하면 미래가 보인다. 이 불이 안 옵니까? 여기 이상하네. 이 맞나? 빨간불이 요래 와야 되는데 하얀데도 하얀불이 오고 있잖아. 그죠? 자, 트렌드가 뭡니까? 여러분? 트렌드, 흐름. 요거. 요거. 여기 나오네. 여기 아니었구나. 여기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스킨 성공하는데. 이런 사람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이해인 거예요. 자, 트렌드가 뭐예요, 여러분? 흐름이 흐름. 그죠?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있으신 분, 혹시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내지는 하루 24시간을 48시간으로 늘길 수 있는 분. 늘겐다 이라 말란가? 늘릴 수 있는 분. 사투리가 툭툭 튀 나오죠? 잘 알아들으세요. 저번에 내가 빼다지 이랬더만. 빼다지가 뭐야? 그러니까 웃는 게 한 박자 늦어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은. 웬만하면 내가 사투리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할게요. 서울말은 올라간다면서요? 자, 트렌드는 흐름이에요. 그죠?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 흐름을 이미 알고 눈치채고 이해하고 뭔가를 주도하고 준비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맞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어때요?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 트렌드를 이해하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미래가 보이니까 어때요?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알 것 같고 뭘 준비해야 될지 알 것 같으니까 어때요?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죠.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결과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스킨 사업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10몇 년 전에 만났던 언니를 우연히 만나서 통화를 했어요. 그 언니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니 아닌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왜 이랬더니 목소리가 니 아닌 것 같다. 제 목소리가 한 깨꼬리 했습니다. 쏠 이런 건 아니라도 노래를 부르면요 고음 처리가 학교에서 제일 높게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제 목소리 어때? 많이 잠겼죠? 많이 허스키해졌죠? 상관없어요. 이것도 매력이에요. 그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걸 전달하고 이해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찬찬히 얘기해도 돼. 맞죠? 여러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요. 했다면 나는 이 목소리가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질이 어떠냐면 앉아있다가 좀 못 알아듣는 사람들 다 표정을 보면 있잖아요. 왜 까까바이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 앞에 가잖아. 일부러 침을 튀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먼저 가본 사람의 안타까움, 막 답답함. 나는 분명히 이 길을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금을 취하고 다이아몬드를 취했는데 가려고도 안 하고 이 길 만나고 고민하고 있는 듯한 기분.
그럼 어때요? 죽 끌고라도 가고 싶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조용히 강의가 안 돼. 지금 이건 10분의 1도 안 나온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아마 저 여자 와질 화를 내노. 저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테이프를 누군가가 듣고 애를 갖다가 이제 등교를 시킨다고 제 테이프를 듣고 가는데 애기가 그러더래요. 엄마, 이제 서울 사람이라 그 사람이. 엄마, 이 아줌마 왜 이렇게 성질을 내? 이러더래요. 나 썩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미리 얘기 드릴게요. 성질 내는 게 아니라 열정이 막 오르면요. 부산말은 조금 싸우는 말투예요. 그러니까 보면 부산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들 왜 싸워? 이래요. 제가 봤을 때 싸우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열정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는 우물안이에요.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해보이소. 아니요. 솔직히 해보이소. 아니요. 현실에 만족하세요? 아니요. 안 하세요. 만족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만족한다 생각한다면 그 사람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난 만족한다는 얘기, 만족 안 한다는 얘기 하기 싫어. 이런 사람. 그 잠재의식이 자기를 지배하는지도 몰라요. 인문학 책을 보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잠재의식과 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걸 깨닫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계속된 깨달음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솔직해지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직함에 대해서 한 번은 조사를 해본 거예요. 돈 좋아하세요? 했더니 어때요? 돈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세요? 네. 이게 솔직한 거 맞아요. 돈 좋아하세요? 세 번째 잘생기신. 네. 좋아하죠? 근데 누군가는 뭐라 그래요? 와, 저래 돈돈거리는 이래요. 돈이 인생의 전부예요, 여러분. 전부예요, 진짜. 왜냐? 돈이 뭔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이 세상에 이 돈이라는 게 뭐길래 사람을 해가면서까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 그래서 돈 좋아하세요? 이러면 네, 좋아합니다. 이건희 회장님에게 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건희 회장님 돈은 무엇입니까? 돈은 목숨입니다. 돈은 목숨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돈이 무엇입니까? 하면 돈? 아우 너무 돈돈거리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지 돈이 아닐 걸 알거든. 맞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10,000원짜리를 탁 던져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실험했는데 누군가 솔직한 사람들은 어때요? 10,000원짜리가 딱 있으면 주워요. 그냥 가가지고. 어머나 하고 막 주워. 와 재수 이래요. 근데 은큼한 사람들은 어쩐지 압니까? 싹 가가지고 주위는 또 말라 살피보노. 살피보다가 발로 쓱 밟고 있잖아요. 발이 안 제리는가 몰라. 꼼짝을 안 해. 그리고 신발 묶는 척 하면서 씩 쪼아가지고 주위 한번 쓱 살피고 호주머니 쑥 잡아놓고. 이런 실험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주위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개척하는 거지 주위 때문에 개척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우물 안에서 밖을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밖을 나오면은 하늘이라는 엄청난 세상이 있고 푸르름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데 우물 안에서 요만큼만 보고 저게 하늘이야 하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이 혹시 우물안 개구리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라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그런 표현합니까? 좀 막힌 사람, 뭘 좀 모르는 사람, 좀 깝깝한 사람, 자 와질 우물안 개구리 같노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모습이 우물안 개구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두는 게 뭐냐면 본인 자신이더라. 본인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2시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은 알아보러 오신 거 맞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알아보고 시간을 투자하고 제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건 뭐냐? 내 내재된 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안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나라고 해도 필요 없다고. 자기 선입견에 그냥 묻혀가지고 그냥 나 이대로 만족해. 그러면서 어때? 뭐 하면 잘 사노? 뭐 하면 돈 많이 버노?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서. 저는 2000년도에 우물 밖을 나와봅니다. 쏙 나오니까 어머나 이런 세상이 있을지 몰랐어요. 저는 48이잖아요.
32살, 3살 그쯤에 누스킨을 만났어요. 언니로부터 전해 들은 게 아니고 언니 피부를 내가 보고 내 발로 찾아간 사람이에요. 한날은 언니한테 언니 집 놀러 갔는데 언니 피부가 너무 좋아요. 언니 피부 윤기도 나고 언니가 윤기라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드름도 없지만 여드름이 없으니까 모공도 없어요. 그냥 노란 그런 피부 있잖아요. 근데 윤기도 없어. 근데 그날따라 윤기도 찰찰찰찰 흐르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만약 그런 친구가 변화된 얼굴을 가지고 나를 딱 만났다. 아는 언니가 만났다.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툭 던집니까? 니 뭐 했노? 이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뭔가 깨달으셔야 돼요. 남자분이 만약에 여기에 사업성을 보러 왔다면 아우 저 스토리 뭐고 이게 아니라 오늘 주제가 뭡니까? 이해하고 깨달으면 성공한다고 얘기했죠. 여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죠? 뭐 했어? 라고 했어요. 여기 사업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뭐 했어? 라고 저도 얘기했죠. 언니가 뭐라 그랬을까? 누스킨 180도인가 360도인가 뭐 그게 나온다 하더라. 그 프리마케팅 때 우리 언니가 접한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나온다 하는데 어쨌든 이거 좋더라. 이거 스탠포드 의대에서 만든다 하더라.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꽂혔어요. 스탠포드 의대하면 어때요? 피부과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제가 그래도 다른 정보는 없어도 그 정보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스킨이 진짜 발전 많이 했는갑다. 처음에 언니가 누스킨이라고 했을 때 저는 부정적이었어요. 왜냐? 1996년도에 저는 누스킨을 안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누스킨은 불량식품, 50 본드. 언니가 또 어중간하게 듣고 우리한테 발라주고 리프트백을 바르고 자라. 그리고 우리 잤죠? 리프트백을 바르고 자니까 어때요? 막 쭈글쭈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참 고문고미라. 자라고 해서 잤어요. 일어났더니 뭐가 이상해서 일어났더니 얼굴이 어찌 돼 있어요? 완전 괴물로 돼 있고 내하고 내 동생하고 서로 얼굴 보고 웃다가 얼굴 찢어질 뻔하고 그리고 화장실로 쫓아가서 막 세수를 하고 나니까 우리 동생 얼굴 화농성 여드름 다 디비지고 나는 어때? 뭐 이런 오공본드가 다 있노? 이러면서 누스킨 이거 진짜 이상한 거네. 이론하고 틀리대 했던 안 좋았던 기억.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또 여러분이 깨달음이 또 있어요. 그 기억은 어디 가고 없고 언니 피부가 너무 좋으니까 어때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더라. 이해되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더라.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옛날에 누스킨 접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고 여러분 지금 얘기 안 하죠? 아니란 말이에요. 내 달라진 피부나 누스킨에 달라진 얘기들 내지는 누스킨에 진실된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선입견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저는 언니야 피부가 이렇게 좋아질 것 같으면 분명히 누스킨이 엄청난 발전을 한 것 같다. 그러면 예전에 일했던 그 언니 아직 일하나? 이랬어요. 96년도에 우리한테 전달했던 언니. 우리 언니의 은행 선배. 아직 일한다. 그럼 가보자. 이러고 우리 발로 찾아갔어요. 갔더니 어때요? 와 이거 복덩어리가 굴러온 거잖아요. 어서 온나 이러는데 제가 그 언니를 딱 보는 순간 두 번째 감탄을 했어요. 예전에 칙칙했던 피부가 어디로 가고 없고 얼굴이 아가야 피부처럼 너무 이쁘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언니 진짜 누스킨만 써가 이렇게 좋아진 거 맞아요? 그랬어요. 맞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돈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성을 한번 보고 싶다 하고 설명을 듣는데 부산 말투가 굉장히 빨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맞춘다고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청도 가면 더해요. 더. 예. 근데 뭐라 설명을 하는데 그 놓칠 값에 막 진짜 막 열심히 집중을 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딱 나오면서 언니한테 그랬지. 니 알아듣겠더나 이랬어요. 언니 하는 말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이래요. 니는 알아듣겠더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이게 첫 뉴스킨이었어요. 저는 보상을 이해한 게 아니죠. 제가 봤던 건 뭐예요? 달라진 언니 피부 그리고 이게 사업이 되겠다는 느낌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스킨을 접할 때 전체적인 완벽함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없다. 중요한 건 뭐냐? 괜찮은 것 같다면 꾸준하게 계속 알아보는 게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스타트를 했고 이 세계에 딱 오니까 와 꿈을 얘기하네요. 꿈. 제가 이때까지 직장생활 할 때는 다들 뭐라 그랬어요? 야 꿈꾸지 마 이래요. 나 벤츠 저런 거 타고 싶어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 꿈 같은 소리야. 꿈 깨라 이러더라고. 와 나는 꿈 좀 꾸면 안 되나 이랬더니 하지 마라 서글프다. 그런 꿈 꾸는 거 아니다. 다 나한테 그랬었어요.
나도 저런 100평대 아파트 살면 안 될까? 와, 진짜 저 어떤 사람이라 저런 거 살까? 항상 꿈깨. 근데 뉴스킨에 오니까 꿈을 꾸래, 나보고. 처음에 그 말이 얼마나 간지럽고 싫던지, 알아서 꿀게요. 제발 좀 그만하이소. 그랬거든요. 사장님, 꿈꾸세요. 저 사장님 아니거든요. 처음에 제가 개념을 이해하고 뛴 사람이 아니라고 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뭐만 하면 나와서 발표를 시켜. 뉴스킨 하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사장님, 어저께 들은 거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러더라고. 좀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지. 나 뉴스킨 안 할래요. 왜?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시키싸면 나 미칠 것 같아요. 나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합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이 마음 모르는 사람 몰라요. 진짜 15년 전 내가 앞에 나와서 달달달 떨면서 얘기했던 걸 비디오 카메라 녹화해 놓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래요. 엄마 저 여자가 백만장자 됐다고? 엄마 나도 할 수 있겠다. 100% 그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세 사람 앞에서도 말이 떨리고 이놈의 어찌 그 양이 들어오는지 안녕하세요. 그럼 너무 떨리니까 한 번 안 되겠다 싶어서 손바닥에다가 내가 할 말을 적어갖고 나왔어요. 3줄밖에 안 되는. 그러고 나서 또 떨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선낙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 10몇 명밖에 없어. 그때만 해도 뉴스킨 많이 할 때가 아니니까. 그럼 나를 쳐다보면 어때요? 떨려.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내가 적은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또 읽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모이스처라이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해놓고 떨려갖고 한 줄을 또 읽고 있어. 첫 번째 줄을. 근데 그 첫 번째 줄 또 읽고 있다는 걸 나는 몰라요. 얼마나 떨리면. 그리고 또 한 번은 앞에 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떨리니까 내 허벅지를 칵 꽂아봤어요. 떨지 말라고. 이놈의 심장. 이러고 이제 얘기를 딱 하고 들어갔는데 집에 가니까 허벅지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어요. 그랬던 저예요. 안 믿기죠? 다 안 믿어요. 설마 사장님이 제가 그래 우리 새끼 이름 걸고 맹세한다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었고 진짜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가난의 고리를 막 끊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 성공한대.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어때요? 절실했거든요. 여러분이 그 절실함을 갖고 계세요? 진짜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저희 신랑이 일본에 갔을 때 그때 10몇 년 전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때 몇천 명, 한국 사람 20명인가 50명도 채 안 됐어요. 컨벤션을 보러 갔어요. 지금 우리 대선배들 있죠. 김영구 사장도 계시고 그때 김영구 사장님이 홍 사장 막 한국 사람들 한국말만 하면 일본 사람들이 희끗 쳐다보고 하니까 눈치 보이잖아요. 니 빨리 태극기 흔들어 이랬어요. 그 태극기를 들고 막 흔들면서 다녔어. 일본 사람들이 어때요? 젤이 보고 욕하고 얼마나 우리를 갖다 우습게 봅니까? 그 인간들이.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고 다닌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절실했거든. 그리고 이거를 흔들면은 선배 사업자나 스폰서가 제시하는 걸 하면은 된다라는 답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막 흔들면서 얼마 전에 우리 신랑한테 후배 사업자가 사장님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니까 말을 안 하고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자기구나. 그때 그 기억 성공하려면 똥이라도 주워 먹겠다 하는 그 기억 절실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무나한테 생기는 일입니까? 내 가문이 바뀌는 게 나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 있을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잠옵니까? 예? 난 지금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고 있는데 잠이 와 지금? 지금? 아우 그거 좀 주세요. 휴지 좀. 잠이 와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인생이 나처럼 못났고 평범한 사람도 변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은 다 변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 드리려고 이렇게까지 더워 죽겠는데 왜 잠을 자시냐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알아보러 오셨잖아. 1시간 반 동안. 맞죠? 싸우는 거 아니랬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열정이 막 섰죠. 그러면 막 이래 나와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같이 가자고. 나는 이 길 갔다 왔다고. 여러분 이끌고 선배로서 책임지고 같이 갈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손 내밀고 잡을지 말고 손 잡아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좀 부산말로 조금 한 게 센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짜요. 너무 간절했거든요. 정말. 그때 다 피라미드라고 욕하고 15년 전에 누스킨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다 미친 개였어요 우리는. 다 보면 우리 보고 외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회사를 보고 내 자신의 변화, 그리고 인생을 진짜 성공하고 싶다. 내 가문의 가난을 끊고 싶다는 게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그 모든 상처를 다 받고도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백사모 강의장에 랠리도 얼마나 잘 돼 있고 하루에 뭐 여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가 3번씩 있더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때는요 세미나가 일주일에 2번. 랠리 가려면요 새벽 5시부터 움직였어요. 그래도 그 랠리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그 세미나가 귀해서 나가가지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럼 나가서 그래 우리 뭐부터 해야 되노? 뭐부터 해야 되노? 지금 하우 투 스타트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이런 시기에 여러분 인생을 못 바꾼다는 것은 분명히 자신한테 문제가 있어요. 자신한테. 자 그래서 이제 메카트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길게 나와보고 짜고 참말로. 전 2시간이 지나도 모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가고 싶으면 살짝 나가시면 돼. 방해하지 마시고. 맞죠? 네. 그래서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요. 자아실현을 하면서 성취감을 맛보고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 게 기적이에요. 진짜예요. 누군가는 말도 잘하더만 처음 오신 분. 근데 저는 그 말을 못해서 누스킨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진짜 취하고 싶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정한 자유란 뭘까? 우리가 직장인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직장인들이 지금 전 세계 몇 프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안전할까? 노후는 대책이 있을까? 노후 준비는 하고 있을까? 근데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팅을 했는데 노후를 준비하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럼 노후는 어떨 것 같아요? 했더니 힘들 것 같아요 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 웃기죠? 그래서 제가 왜 준비를 안 해요? 라고 했더니 준비할 게 없어요. 준비할 방법도 모르고요. 맞잖아 그 말이 그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알아보시라고 얘기했던 미팅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직장인들 현실이 어떨까? 여러분 투잡하러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 내지는 내 남편이 아직도 직장에 나가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의 직장이 과연 안전할까? 질문을 하면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 본인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남편 지금 54세? 이제 5년만 있으면요 정년 퇴임해야 되는데 5년 뒤에 어떻게 살지 정말 난감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들 현실이 어떤지 뉴스를 보고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었으면 우리도 웬만큼 사는 나라 축에 든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봉급쟁이 샐러리맨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갈수록 사는 게 만만치 않으시죠? 일본도 그렇지만 국가는 살이 찌는데 왜 개인은 늘 허덕거릴까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팍팍한 이 샐러리맨들의 삶과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권순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1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샐러리맨 여러분들 10년 전보다 2배 더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왜 그럴까요? 지난 20년간 기업의 소득 증가율은 6배나 뛰었지만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개인보단 기업 쪽에 쏠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후는 어떨까요? 수명은 길어지고 퇴직은 빨라지고 여러분 미래는 준비되셨습니까? 전형적인 샐러리맨의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를 김주만 기자가 의뢰해봤습니다. 47살 회사원 김동호 씨. 탄탄한 대기업의 18년차 과장.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딸을 둔 전형적인 샐러리맨입니다. 지난해 김 과장의 월 평균 소득은 500만 원가량.
비슷한 나이 다른 셀러리맨의 평균 월급 460만 원보다 많습니다. 생활비 중에서 혹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전뭐 제가 이렇게 과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특별하게 좀 뭘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재무 전문가에게 김 과장의 미래를 평가해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냉혹합니다. 길게 잡아도 8년 뒤에는 정년.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30년을 특별한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상황. 재무관리 전문가는 이대로라면 김 과장의 미래는 절망적이라며 적어도 연봉의 40%는 저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유지하고 계신 생활 수준들을 지금 이거예요. 500만 원 수입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커요. 500만 원 절대 작은 돈 아니에요. 근데 과소비를 하지도 않는데 더 줄이래요, 이 사람 보고. 그리고 200만 원을 적금을 하지 않으면 노후에 힘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예요. 생활 수준을 1980년대 수준까지 낮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외람된 얘기지만 폐지를 주시고 본인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되세요? 500만 원 벌고 있는데 나름 보통 이상으로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만 원을 지금부터 저금하지 않으면 당신은 노후에 폐휴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이거 보고도 미래가 불안하지 않으세요? 노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대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은퇴 설계. 과거에는 20대 초에 취업했다가 60대에 은퇴하고 20년만 잘 버티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취직도 잘 안 되잖아요. 서울대 나와도 청소하는 게 현실이에요. 저희 동네 오빠 서울대 나왔거든요. 한 번은 새벽에 나가는데 아는 사람이 청소부차에 딱 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서울대 나온 그 오빠가 딸랑딸랑 이러고 있어요. 전 충격이었어요.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버는 시간은 짧은데 어때요? 써야 될 노후는 굉장히 길어지고 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힘들게 사는 것은 재앙일까 행복일까? 수명이 늘어나는 게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 버리고 빨리 죽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합니까? 아이고 말라고 살 만큼 살았지. 그건 뭐예요? 내가 살아봤자 너한테 짐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빨리 죽어야 너희들이 행복하지. 바꿔서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부모님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30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 드리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세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여러분이 잘 살고 싶다, 내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는 목표를 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자불고 있고 별로 안 듣고 싶어하는 사람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아 그냥 지금 이대로 만족해. 왜 지만 생각하냐고, 지 새끼는. 부모는 맞잖아요. 내가 가난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내 자식은 내 가난을 그대로 대물림 받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욕났죠. 맞잖아요. 서울대 고대 집 못 살아도 공부 열심히 하고 빡세게 하라들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엄마가 어떤 학원을 보내느냐, 엄마가 어떻게 경제 능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애들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쇼킹해요. 제가 참 웃긴 게 3일 전에 우리 집에 내 딸이 3학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친구 3명을 데리고 놀러를 왔어요. 가간이 뛰다 가간.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걸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애들이 뭘 하냐면 집에 딱 들어오더니 우와 넓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야 몇 평인데? 이래요. 가짜는 것들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것들 평이 뭔 줄 아냐고. 그랬더니 또 우리 딸이 여기 몇 평이야? 이랬어요. 부동산 다니면서 같이 많이 듣거든 또 사고. 그랬더니 이거 얼마야? 웃기죠. 얼마야? 지금 억 단위를 아냐고. 천 단위를 돈에 대한 가치를 알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또 이거 몇 억이야? 우와! 그랬더니 해양심춘수 아시죠? 해양심춘 이거 뭐야? 정수기가 너 그 집은 희한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 이거 바다 깊은 데서 끌어올린 물이야. 해양심충수라는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역시 부자들은 물도 틀려.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진짜 니는 좋겠다. 니는 이런 집에서 살고. 그리고 걔들을 내가 픽업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럼 차가 문제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재미난 사실을 발견해요.
야, 너것만 뭐네 하면서 지들끼리 그걸 검색을 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검색하더니 와 이거 몇 억이네까지 다 나와요. 초등학교 3학년이.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릴까? 여러분 애기도요 그러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끼리 나누는 얘기 속에 누군가는 엄마 아빠가 진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나 이렇게 살기 싫은데 그 얘기를 표현은 못하고 잘 사는 애들한테 치여가지고 어때요? 계속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빠의 경쟁력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엄마의 정보력이에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제 9년 전의 사진을 공개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원래 잘 살았고 원래 좋은 차를 갖고 다니고 원래 능력 있는 애가 이런 얘기하면 재수없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보다 덜하거나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박수 칠 일 맞습니까? 이건 자수성가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안 있으십니까? 그래서 대안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뭘까? 재정적인 풍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 맞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정작 쓸 시간이 없어요. 제 아는 의사쌤이 그랬어요. 환자가 미어 터집니다. 병원이 너무 잘 돼요. 근데 자기는 어때요? 출근 시간에 차 막히면 안 되니까 티코 타고 다니고, 부인은 승마하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너무 웃기죠? 근데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 쓸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누군가는 어때요? 시간은 많은데 돈이 또 없어. 그래도 안 되겠죠? 근데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 그것도 재앙인 거 맞죠? 근데 누스키는요, 파마넥스는요,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고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이템이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돈의 성격을 아셔야 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저 여자를 사랑했는데 내지는 여러분 연애 옛날에 해보셨을 거예요. 무턱대고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있으면 어때요? 싫어요. 경험 있으신가 봐. 싫어요. 싫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파악하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 그리고 나의 취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뭔가 조절해서 나를 맞춰주는 남자가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했을 때 처음에 싫다가 어때요? 자꾸 그 사람이 좋아지죠? 돈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좋다고 자꾸만 잡으러 가려고 그러면 돈 자꾸 싫어요. 이래요. 너 싫어. 나 너한테 안 갈 건데 왜 그래? 이래요. 근데 돈의 성격이 어떻고 이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걸 내가 알고 딱 움직이면 어때요? 돈은 나한테 살포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돈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될 필독 중에 하나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중에 2권. 이 2권에는 돈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지구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지구에 5만 가지 직업이 있겠죠. 그 5만 가지 직업 중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4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럼 크게 나누어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데 왼쪽 4분면은 뭐냐? 이 돈의 성격은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동을 투자해야만이 돈이 들어오는 구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노동 수입이라 그래요. 맞죠? 그럼 오른쪽은 뭘까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리고 시스템에서 경험을 쌓아서 진짜 부자들이나 할 수 있는 메이저 투자가가 돼서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부자들의 오른쪽 4분면이에요. 자, 그럼 오른쪽은 뭔가 하고 보니까 한번 시스템이 확립되면 시간 투자와 상관없이 재정이 확보되는 구조.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권리소득. 예. 인컴. 들어보셨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쪽 4분면보다는 이쪽 4분면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맞죠? 근데 원하는 삶을 뭘까? 오른쪽 4분면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이쪽으로 절대로 오려고 안 합니다. 왜? 이쪽으로 오려면 자기 생각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아이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게 준비되지가 않아 놓으니까 여기서 꿈꾸는 게 뭐냐? 여기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예요.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 여기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자기끼리 주고받고 막 싸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95% 이상의 사람들이. 자, 그러면 저도 봉급생활자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꿈이 뭘까요? 내장사예요. 내장사. 내장사를 해봤더니 이때보다 더 힘들어.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때는 그냥 소위 계기기라도 했어요.
사장 눈치 보고 아파도 그냥 약간 휴게실 쉬다가 조금 개기고 출근 퇴근만 잘해도 월급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어때요? 단골 놓치면 안 돼요. 아파도 샷다문 열어야 돼요. 샷다문 안 열면 어때요? 내 단골 다른 데 다 가요. 친구 만날 시간도 없어요. 그때 이포럽처럼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내 시간 없다. 바빠 죽겠다. 근데 이쪽 사람들은 시간과 관계없이 엄청나게 여유롭게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투자가가 되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투자가.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 투자가잖아요. 그리고 투자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유텐 속담이 있죠. 투자는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한두 군데가 망해도 한 군데 크게 터져가고 이걸 만회하고도 줄이가 남는, 줄이란 모르지. 그죠? 하여튼 이익이 남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메이저 투자가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도 투자하는데 그래요. 개미 투자가들. 그 개미 투자가들 이 사람들 밥인 거 알고 계세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성공할까 말까 굉장히 희박한 거죠. 그래서 투자했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충분한 시간과 돈과 인력과 지식과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여기 오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당신들은 충분한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고 지식도 정보도 없지 않냐? 그럼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업가다. 비즈니스 오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쪽으로 가라. 그리고 이쪽에서 경험을 해라. 뭘 경험해라? 충분한 돈을 쌓는 방법. 그리고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보를 쌓고 하면서 여기서 경험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재정적 자유를 위해 자신의 사업을 해라. 재정적 자유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단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라.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봉급 생활자보다 오히려 사업가가 되는 길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알아야 된다. 만약에 이분이 봉급 생활자보다 오히려 사업가가 되라 이랬으면 뭐 그런 갑다고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뭔가 길이 있겠구나. 근데 너무 친절하게도 사업가가 되는 방법을 3가지나 얘기해 놓은 거예요.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첫 번째 뭡니까? 사업가가 될 수 있는 방법.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 구축해래요. 두 번째, 시스템을 구입한다. 세 번째, 시스템에 편입한다. 이 3가지가 있어요.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까지 가는 게 여러분의 꿈이라 생각해 볼게요. 나는 꿈이 있고 원하는 게 있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이거를 쉽게 비유해서 미국까지 가는 거라고 비유를 했을 때 미국에 갈 때 필요한 도구가 있겠죠. 그럼 도구가 뭐예요? 비행기예요, 비행기. 맞죠? 첫 번째 뭐냐면 그래 미국까지 가는 방법 가르쳐 줄게. 첫 번째 비행기를 만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비행기 조정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비행기 조정도 근데 네가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는 방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죠. 뭐합니까? 비행기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그 투자를 한 시간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태평양 앞바다를 날아가는데 운전도 자기가 해야 돼. 근데 그 비행기가 어때요? 시원찮아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흔들리면 어때요? 그냥 태평양 앞바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사업한다 얘기는 했지만 성공한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을 했다 손 치더라도 비행기가 한 방에는 못 가.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어디에 딱 들려가지고 비행기를 조금 쉬면서 기름을 또 만땅을 채우고 또 다시 가야 된대요.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사업자들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투자하고 끝이 아니라 또 재투자해야 되잖아요. 이게 유행을 타서 막 잘 나가다가 또 다른 게 유행을 하면 이걸 확 죽잖아요, 아이템이. 그러니까 충분한 돈이 있어서 또 투자를 해야 사업이 성장을 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경유를 하긴 했는데 기름을 넣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까지 못 가고 어때요? 쪼르륵 그냥 망하는 사람 많이 보셨죠?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비행기 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한 회사가 전보 747 보잉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고 어떤 회사를 막 보니까 대학생들 과학을 꿈꾸는 애들이 뭐 까치오 이런 거 비둘기 2호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펠러 달린 거 딸딸딸딸딸 하는 거 그걸로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보잉 747은 10억을 투자해야 된대. 그게 이제 맥도날드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랜차이즈 중에 성공한 프랜차이즈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돈이 없어. 1억밖에 없어. 그리고 옆에 보니까 까치오가 그래도 이게 날아갈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호식이 뭐 치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억을 투자해서 이 까치오를 딱 사요. 사가지고 보니까 하는 말이 근데 조정은 네가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조정하는 법을 배워갖고 조절을 했어요. 가는데 바람이 씩 부니까 어때요? 이놈 그 프로펠러가 흔들흔들 하질 않아나 앞에 내린 이게 흔들흔들해서 아이고 자꾸 막 날아갔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조리도 까마니까 어때요?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닭이 안 팔려. 그리고 나는 소고기집을 운영할 거라고 1억을 주고 프랜차이즈를 하고 내가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광우병이 딱 돌면 어떻게 돼 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를 보니까요, 여러분. 이미 어떤 회사가 전보 747 비행기를 갖다가 수백 대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대요. 그리고 저는 미국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러면서 이 사람도 미국 갔다 왔고 저 사람도 미국 갔다 왔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가는 방법을 여러분 뭘 선택할까? 세 번째를 선택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판매를 안 한대요. 저희는 비행기를 사라 얘기 안 합니다.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까지 다 있어요. 이미 경험한 사람, 우리 같은 선배 사업자. 그럼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티켓만 사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훨씬 쉬운 거 맞죠? 예. 저는 이거는 자신 없었지만 이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고 세 번째 방법에서 제시하는 대로 저는 미국까지 왔다 갔다를 많이 했고 수많은 사람들 어때요? 미국까지 소개를 해서 성공을 시켜봤죠. 그게 바로 세 번째 방법인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저나 뉴스킨 사업을 하는 선배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미래학자 그리고 경제학자 미래학 박사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해라. 그리고 부의 미래 다가오는 제4의 물결을 준비해라. 한국사의 최고의 기회는 뭘까?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책으로 너무 많이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말을 못 믿겠거들랑 뭘 봐야 될까? 책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갖다가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사의 최고의 기회. The best chance. The best chance예요. 그죠? 더는 뭐예요? 정관사.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정해져 있대. 답이 있대요. 답. 그럼 그 답을 갖다가 여러분이 의심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시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친절하게도 이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새로운 유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개요를 여러분에게 너무 쉽게 풀어놨어요. 저는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하고 미팅을 해봤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뭡니까? 라고 내가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이 뭡니다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경제학 박사조차도. 그런데 이 책은요 너무 정확하게 개요를 갖다가 딱 정리해놨는데 뭐라고 정리해놨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한 분야래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 못하고 뉴스킨을 하죠. 그럼 뭐가 돼요? 예, 방판을 할 수도 있고 내지는 사람만 자꾸 데리고 올라가는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주제가 뭡니까? 이해하면 성공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대로 된 이해예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한 분야인데 이 중에서 유통에 속해 있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생산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생산자. 뭔가 만드는 사람 맞죠? 그럼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유통이란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이다. 이게 유통이에요. 그럼 생산자는 뭘 만들어? 그럼 유통업자는 뭐예요? 판권을 받아서 판매하는 사람 맞죠? 그럼 소비자는 뭐예요? 소비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쓰는 사람 맞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돈을 쓰는 사람에 속해 있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유통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 맞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지일이 아니라 그래?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러분이 속할 거라고요. 반드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난 누스킨 제품 안 쓰고 파마닉스 안 쓰면 속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본 거예요. 제대로 알면 안 쓸 이유가 없는데 내 친구가 그랬어요. 나 절대 안 쓴다고 10몇 년 전부터 써라 그랬는데 귀찮다고 안 쓴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나보고 진짜 하나도 안 늙었다고 지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얼굴이 자꾸 흘러내린다 이러더라고. 그래 니 많이 흘러내린네. 그게 어쩌라고. 내 누스킨 쓰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갈바닐 가지고 딱 어째요. 체험을 딱 시켰어요. 체험을 했는데 와 제가 이 사진을 못 올렸어요. 여러분 보면 기절합니다. 이게 어째 성형이지 이게 성형이지. 칼 안 되는 성형. 눈이 처진 게 다 올라가고요. 팔자주름 다 펴지고요. 한 방에. 그랬더니 240만 원어치를 바로 매출을 일으켰어요. 그러고 나서 딱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내 두피 이거 관리받는데 30만 원씩 줬다. 10배 300을 줬대요. 그리고 이 제품만 해도 300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랬죠. 나는 관리사는 아니지만 너를 책임은 질 거야. 내가 5번 정도는 너를 책임지고 내가 갈바닉 성형을 해줄 거야.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 5번을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흘러내리던 게 다 올라붙었어요. 얼굴이 작아지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한 달에 50만 원씩만 계속해서 이거 쓰면은 평생 안 늙겠네. 쥐가 하는 말이. 걔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의 10년 전부터 쓰지 그랬노. 그랬어요. 근데 몰랐지 이러더라고. 뭐냐 하면 언젠가는 다 압니다. 맞잖아요. 누스킨은요 가치가 있고 제품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이해하면요 이거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스킨 사업자조차도 본인도 이해를 못하고 자꾸 팔려고만 해. 설화수 장사처럼. 그러니까 가치를 전달 못하니까 누스킨을 그냥 히피 보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속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유통 트렌드가 나와 있어요. 한국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가 있고 미국이 20년이 앞서가 있습니다. 그럼 싫건 좋건 간에 우리들의 미래는 미국 맞죠? 그래서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포기를 안 했던 거예요. 옛날에. 1996년도 자료입니다. 1996년도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했어요. 무역협회는 패션 잡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가구 잡지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앞으로 잘 살려면 선진국을 집중 탐구해봐야 된다. 선진국은 어딥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집중 탐구를 해보자.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미국의 유통시장에 파괴적인 경영 바람이 일고 있더래요. 파괴적인 경영 바람. 우리 옛날에 기억나세요? 빨간 띠 두르고 생산자들 막 데모했던 기억? 지금 그런 그림 별로 안 보이죠? 왜냐하면 철야시켜놓고 월급은 안 올려줘. 근데 생산자도 죽을 지경이야. 왜? 뭔가 만들어놨는데 유통이 너무 기니까 나가는 돈도 많고 자기도 들이는 돈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 철야했는데 월급은 못 주고 그리고 그때 막 농성했던 시절 기억나세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생산자만 죽이냐는 거지. 유통이 와 이래 기노 쓸데없이. 그럼 우리가 경영 바람을 일으켜보자. 유통을 가감하게 줄이자 하고 딱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어디예요? 월마트였어요. 월마트. 여러분 1996년도 자료예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 맞죠? 그럼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넘어가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걸 듣는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 소름 끼치게 가슴으로 쫙 전율이 올 거예요. 20년 전에 제 나이 꽃다운 20대 우리 선생님도 20대 아유 친구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마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우리 옆에 있었던 게 뭘까요? 슈퍼 맞죠? 근데 그냥 사업 설명 들으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설명 들으면 맞는 말이네 하지 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본다고 사람들이. 내가 굳이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가보자는 거 뭐 여러분 생각 좀 해보라고. 요새 기원이 뜬다면서요. 기원이. 바둑 기원. 뭘 기원. 기원이 뜬다 그러더라고. 그 새돌인가 뭐 이새돌인가 뭐 난리가 났다면서요. 우리 텔레비전 안 보니까 몰라 잘. 근데 야가 잘하고 집안이 바둑 집안이더만.
그 바둑 잘하면 또 공부 잘할까 싶어가 젊어나 또 기운을 다 찾아간대, 지금도. 참 그 웃기는 열풍. 그죠? 예전으로 20년 전으로 딱 돌아가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사진 찍은 게 있어요. 내 사진으로. 먼 눈에 뭐만 보여요. 코스트코를 갔는데 그 옆에 슈퍼가 쪼개는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간판은 다 무너져가고 뭘 팔기는 파는데 옆에 담배 해가 담배 팔고 옆에 보니까 과자 몇 개 놔두고 팔고 있더라고. 과자 아니라 뭘 과자. 부산말이 좀 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찍어놨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딱 길 조그만 거 건너니까 코스트코. 제가 그걸 2개를 딱 찍었어요. PPT 때 쓰려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전에 코스트코 이거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생각했다니까요. 그죠? 예전에 나는 어딜 가서 이게 서진 슈퍼야. 그것도 지금 있어요. 서진 슈퍼로 간 거 맞죠? 근데 이 슈퍼 주인은 나중에 얘가 생겨서 내가 망할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 했다고. 맞죠? 그게 이제 트렌드라는 거고, 변화라는 거고, 이미 알았다면 또 다른 방법을 선택했겠죠. 근데 몰랐기 때문에 대기업이 딱 치고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냥 망에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은 어때요? 항상 대기업에 치는 겁니다. 옛날에 연세전 기억나시죠? 희선아 두부 한 번 사온나? 우리 엄마 그러면 네 하고 갔어요. 바로 옆에 빠져만 바람으로 아줌마 두부 주세요. 100원 주고 사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만약에 마트가 있었더라도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 왜? 옆에 바로 두부 사면 되는데 마트까지 뭐 타고 갈 낀데? 이해되세요? 마이카 시대도 아니야 그때는. 그죠? 그럼 뭐 자전거 타고 갈 끼가 저 먼 마트에 말라고 가냐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두 개 살 거면은 그까지 안 가죠. 근데 마트 가니까 어때요? 한껏 재놓고 먹죠. 많이 사와가지고. 근데 그때 큰 평수 있었어요? 20평대. 20년 전에. 그리고 디오스 냉장고 있었습니까? 지펠 냉장고 있었습니까? 조그만한 금성 냉장고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냐면 코스트코나 대형마트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트렌드가 아직 받아들일 트렌드가 아니면 사업은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2만 달러 넘었으면서 어때요? 네트워크 꽃을 피운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막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트가 들었으면서 연세점이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그리고 지금 20년 후인 2016년 지금 돈 쓰러 어디 가세요, 선생님? 마트 가시죠. 연세점 안 갑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세점 가면요 날짜부터 봐요. 왜? 찝찝해. 오래된 거 팔 것 같아. 제 말 맞죠? 이렇게 20년을 훌쩍 흘러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트가 생겼다고 연세점이 하루아침에 다 팍 없어지고 마트가 확 잘 되고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 맞네. 20년 전에 내가 분명히 연세점에 뭐 샀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마트를 다니기 시작했으면서 연세점 없어지기 시작했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게 트렌드인 거예요. 트렌드. 역사. 뉴스킨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그래요. 20년 됐으니까 한국에서 벌써 누구 닮은 거 아이가 이런 얘기 해요. 누군가가. 그거는 다단계 얘기고 반짝 떴다가 반짝 없어지는 다단계 얘기고 저희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 겪으면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누스킨 괜찮다 하더라. 누스킨 저거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 이런 걸 알고 스스로가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걸 트렌드라고 하는 거예요. 트렌드.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QBC예요. QBC. 홈쇼핑 채널. 20년 전에 텔레비를 보고 쇼핑을 하면 그 쇼핑을 어때요? 갖다 준대 우리 집에. 그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제 기억이 나요. 텔레비를 보는데 안 언니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니 텔레비 보면 쏘고 선전하거든. 그거 니 주문하면 너희 집 앞에까지 배달해 준단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 누가? 이랬어요. 뭐 우리 집을 어찌 알고? 이랬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택배 시스템 뭔지도 몰랐어요. 맞죠? 뭐 보내려면 우체국 가가지고 보내고 했던 기억 나시죠? 근데 지금 택배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 벌써 백화점이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할인 양판점의 매출을 갖다 뛰어넘은 게 TV 홈쇼핑 채널이라는 게 5년 전에 나왔어요. 보도가. 옛날에 20년 전에 어때요? 우리 기억해볼까요? TV 프로 몇 개? 3개. KBS, TBC, MBC 맞죠? 근데 지금 TV 프로 어때요? 거의가 홈쇼핑 채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누가 이미 알고 주도하고 변화시켰을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누가 했을까요? 대기업이에요. 미국을 보니까 저러네. 우리나라도 빨리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홈플러스 만들고. 그죠? 홈쇼핑 채널 준비하고. 그래서 변화는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란 준비가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 결과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메가 트렌드예요. 메가 트렌드. 뭡니까? 거대한 등치.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 소비자는 맨날 봉이고, 맨날 돈만 써야 되고, 맨날 부자들의 음모 때문에 뭐예요? 그냥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뉴스킨이라고 돼 있습니다. 뉴스킨. 뉴스킨. 무역협회에서 20년 전에 TV를 보고 쇼핑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고, 대형 할인 양판점이 생겨서 우리가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면서 거길 간다는 걸 상상을 못 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거 맞잖아요. 뉴스킨도 마찬가지. 밖에 나가 뭐라 그래요, 아직도? 다단계 아이가. 제품은 좋더라. 근데 사업은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20년 뒤에 우리가 삶의 전부의 환경이 되듯이, 어머니 와 이러노? 여기가 우리가 돈을 쓰는 환경이 됐듯이 뉴스킨이라는 기업은 여러분이 내지는 여러분이 소개한 사람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렇게 인식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뉴스킨은요, 생산자 맞죠? 근데 이 생산자가 삼성에다가 이 판권을 족보 못 잘 건데요. 그걸 생각하세요. 왜 뉴스킨에 와가 억지로 이걸 듣는다고 생각하며 뉴스킨 나오고는 상관없고 니나 해라 라고 생각하는지 그 틀을 제가 깨드릴게요. 뉴스킨은 아무 상관없다고요. 내가 삼성에 줘도 되고, 그럼 삼성에 주면은 인지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 엄청 높아요. 그럼 그걸 주고 자기도 와 뉴스킨 대단한 기업 그 인지도에 떠밀려서 욕들어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뉴스킨 기업을 엄청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걸 오해받으면서 왜 이 기업이 굳이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까? 그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판권을 주고 특허를 주고 삼성이 만약에 취급한다면은 우리 같은 소비자는 에이지랑 미 못 씁니다. 죄송하지만. 부자들이나 쓰는 거. 그리고 삼성에서 광고하겠죠. 그죠? 고현정 같은 사람이. 여러분, 한 달 뒤를 보세요. 한 상상해보라고요. 그럼 홈쇼핑 체에서 얘기합니다. 쇼호스트가. 여러분, 손만 넣어보세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 세럼 세 개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요, 모공을 어쩌고, 두 개는, 그죠? 쓰고 싶어. 미치겠어. 너무 쓰고 싶어. 그리고 이제 얼굴을 바꿔놓은 거를 전으로 막 보여줘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꿈인 거야. 내 친구가 나 애지랑이 드디어 써. 뭐라 그럴까? 좋겠다 가시나? 엄마 할부했나? 나도 저거 쓰고 싶어. 이런 생각 안 할까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리한 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일반 유통을 한다 생각을 하면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제품인데 너무 쉬운 제품이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의 꿈이 뭘까? 철학이 뭘까? 뉴스킨이 원하는 게 뭘까? 선의의 힘이에요.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대기업에다가 더 이상 이걸 주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꾸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게끔 나는 당신들에게 모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가 뉴스킨이에요. 태생부터 그랬어요. 태생부터. 그리고 여러분 지금 쓰시는 이 뒤에 영상이 나오지만 제가 시간 관계로 얘기할게요. 에포크 제품 아시죠? 폴 알렌 콕스 박사, 마이클 제플리 박사, 이 두 박사가 민속 식물학자 중에서도 최고의 식물학자예요.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두 사람이 같이 비행기도 못 타요. 같이 죽어보면 안 되잖아.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머드팩, 그 머드팩은 어떻게 탄생됐을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마이너스 전환을 띈 그 머드팩. 그 머드팩은 세상에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열대 우림을 보호를 해야 돼. 이 민속 식물학자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식물에서 약을 만들어내고 식물의 좋은 유효 성분을 가지고 인류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뉴스킨에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알면 여러분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뉴스킨이 얼마나 위대한 기업인지. 근데 이 사람이 오로지 생각하는 게 뭐냐?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인간들이 나중에는 이 자연에서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막막하다. 이렇게 오염이 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걸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특허를 걸고 딜을 한 거예요. 딜을 대기업을 대상으로. 내 이 특허 다 줄게. 최고의 특허를 가진 제품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부탁을 할게. 열대 우림을 보호를 해달라. 그랬더니 모든 대기업이 뭐라 그랬을까? No. 돈 주면 된다 아이가. 돈 주면 되잖아. 그 특허 줘. 돈 주고 살게. 근데 우리는 열대 우림이고 뭐시 그런 거 보호할 생각 없어. 근데 어떤 두 청년이 나타나요. 뉴스킨의 브레이크 로니와 또 스티브 런드. 두 사람. 고글 안경 큰 거, 잠자리 안경 같은 거 끼고 그 촌스러운 80몇 년도에 오!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고 싶고 이 인류를 위해서 진짜 좋은 일을 하는 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목표고 철학입니다. 그리고 에포크 제품이 지금 팔릴 때마다 어때요? 한 개가 팔릴 때마다 5센트가 어떻게 2.5센트가 어떻게 돼요? 기부가 되잖아. 열대 우림으로. 근데 처음에는 주고 나서 이 철학을 보고 이 회사는 괜찮겠다. 그리고 자기 특허를 다 주고 2.5센트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모이겠노 했는데 엄청난 돈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컨벤션에서 이 박사가 나서 연설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었고 두 사람이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해서 누스킨에 이 특허를 주게 됐고 땡큐 누스킨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아시죠? 거기 폴 알렌 콕스라고 딱 치세요. 그럼 그 장면이 나와요. 저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누스킨이구나. 이게 인류를 위해서 내가 물을 사 먹는다 생각도 못 했잖아.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돗물 콸콸 털어 마셨잖아요. 근데 내가 1,000원, 2,000원 주고 물 사 먹는다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럼 여러분 자제들은 이 지구가 오염되고 나면 여러분 자제들은 손녀, 손자는 이 지구에서 살 수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요 머리 감을 때마다 그래요. 머리 감을 때마다 이 명품 샤워할 때마다 이게 물로 씻겨가도 어때요? 자연을 보호하는 제품들 성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감고 있는 샴푸, 얼굴에 바른 파운데이션, 비누 이거 씻고 나면 이게 어디로 가요? 다 자연을 훼손하는 성분들이에요. 그것도 정화하는 기술이 어느 정도지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스킨은 껍데기를 탁 잘라갖고 태워보면 어때요? 양초 녹듯이 뚝뚝 떨어져요. 그 케이스 하나조차도 땅에 묻으면 썩을 수 있는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철학을 담은 기업이 누스킨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어때요? 여러분에게 단지 돈을 가지고 딜하고 여러분 우리 거 매출 일으키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모든 기회를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린 생산하고 세무, 회계 다 할 테니까 연구개발까지 다 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 제품을 활용해서 니도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찾아주고 젊음을 선사해라. 이게 누스킨이에요. 그리고 트루페이스 에센스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제품 하나에 여러분 설화수 스토리 들어보셨나요? 그죠? 뭐 겨울 꽃에서 성분을 추출했나? 설화수 아니면 뭐 누구 들어보셨나요? 스토리 제품의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누스킨 하나하나 제품 스토리가 있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감동. 문 잠가놓고 한 3시간 하고 싶네 막 진짜. 딱 분위기 좋은데 지금 다들 막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그 스토리를 얘기함으로써 나눔으로써 그 사람들 알아보게 하고 하는 스토리텔링이지 제품을 가져가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걸 제대로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갖다가 입증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마이크로 트렌드 시대가 온다. 아까 얘기했던 메가 트렌드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뭐예요? 누스킨 기업이 우리 같은 마이크로 작다, 미세하다.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 기회를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를 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2050년에 대한민국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81,000달러로 제2의 경제 대국이 된대요.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납니다. 뭘로 된다는 말인데요. 근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책에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앞으로 제2의 경제 대국은 무엇으로? 자, 안티에이징 경제가 될 것이다. 안티에이징 경제. 베이비 부머 시대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초고령화 시대 도래했어요. 그럼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오로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젊음.
건강, 그리고 사람이 진화를 하면서 수명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예전에 100년 전에 내지는 80년 전에 우리 선조들 나이가 40이면 죽은 거 아시죠? 평균 수명이 4, 50이었어요. 지금 120살, 130살. 그럼 이걸 갖다 뭘로? 앞으로 10월 달에 나오는 뉴스 스펜 여러분 진짜 기대하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알면 뚜껑 날아가서 난리가 날 거예요. 본사 자료는요, 원래 스탠다드예요. 미국이라든지 저희 신랑이 몇 개 국어를 해요. 영어를 되게 또 잘해요. 제가 그걸 가지고 번역을 해달라 그랬어요. 번역이 하는 게 싫대. 저는 이걸 못 찾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녹음이라도 할게. 이랬어요. 들어봐서 영어를 배워야지 진짜. 그 녹음을 했어요. 녹음하면서 진짜 소름 끼쳤어요. 앞으로 듣는 얘기가 젊음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냥 오래 살지 내가 젊음의 수명이 아니잖아. 골골골골한 수명이면 싫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 젊음의 수명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90세에도 일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아파서 못 하는 거예요. 맞죠? 이제는 80세, 90세, 100세가 돼도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뭔가가 와요. 와요. 소름 끼치는 뭔가가 와요. 뭐 이 얘기는 못 뺏겠어. 아, 여러분 미치겠어요. 아, 참네. 그 뭐라 얘기할 수도 없고. 어쨌든 너무 끝내주는 게 옵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뉴스킨이 호랑나비가 아니라고 해. 김은국. 호랑나비 이거 해놓고 지금까지 우려먹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 기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허벌 하는 회사 뭐 하나 딱 내놨어요. 다이어트 식품. 그리고 이제 호랑나비 이제 계속 우려먹는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떤 기업이에요? 이승철 같은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승철 하면 어때요? 또 어떤 곡이 나올까? 아직도 그 인기가 끝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새로운 곡을 계속해서 만들어내.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그게 바로 누스킨 기업이에요. 에이지락 중에서도 이게 만들어지고 또 어디에 대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적어도 10년 전부터 이 연구가 시작되고 그리고 설레발을 안 쳐. 다른 데 어때요? 머리에 만약에 뭘 발랐는데 머리가 났어. 난다모! 하고 난리 나죠. 막 머리카락 막 가실가실하게 하나 나는 것도 났다! 이러고 막 CF 막 오만 막. 근데 저희는 어때요? 얘기를 안 해. 여러분 그냥 쉿 이러는 거 쉿 말 안 해요. 그리고 오픈하기 얼마 전에 어때요? 딱 얘기를 해요. 티멜트 먼저.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그 느낌을 전달하세요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 회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메리트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요번에 에이지락 뉴스펜 나오죠? 내년에 또 뭐가 나올지 몰라. 또 그 내후년에 뭐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사업성이 끊길까요? 계속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그래서 경제학 석사학 과정에서 배우는 마케팅 이론을 보면 모든 회사는 S곡선을 이룬다. 석사학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잘 나가다가 어때요? 정체기가 있고 폐쇄기가 있어요. 어떤 회사든. 근데 저희는 어때요? 디비전 경영도 하고 있지만 딱 가다가 사람 심리가 어때요? 아무리 좋아도 다른 거 바꾸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그럼 또 새로운 제품 또 나와. 또 나와. 끝이 없이 사업성을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누스킨 사업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변화에 대해서 엘빈 토플러가 쇼크를 예측했다.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프로슈머가 있다. 그러니까 프로슈머는 뭡니까?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제분들이 배워요. 프로듀스의 프로와 컨슈머의 슈머의 합성어. 돈을 쓰면서 돈을 번다. 저는 30대 이전에는 뭘 썼을까? 그냥 돈을 쓰기는 썼지만 버는 건 없었어요. A라는 화장품, 노에비아 아니면 샤넬 좋다는 거 다 써봤어요. 근데 모공은 넓어지고 효과는 별로 못 보고 비싸면 다라고 생각했던 아마추어 같은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썼을 땐 샘플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누스킨으로 브랜드를 체인지했을 뿐이고 체인지하고 얼굴이 좋아졌을 뿐이고 얼굴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물어왔을 뿐이고 그걸 대답했을 뿐이고 그죠? 사업성을 보고 열심히 사업을 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을 썼는데 돈도 들어오더라. 누스킨으로부터. 이게 뭐라고요? 프로 소비자예요. 프로. 그래서 누스킨 사업은요, 교육 사업이에요. 정보 사업이에요. 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업이에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안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한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을 걸 저는 100% 알고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무서운 겁니다. 이 트렌드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부의 미래라는 책에 미래 경제는 이들 프로슈머에 의한, 프로슈밍은 뭐예요? 우리의 활동, 미이니까, 그죠? 우리 프로슈머들의 활동이 없이는 경제가 존립할 수 없을 것이라 얘기를 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앞으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기억나세요? 유통이 축소되면서 제일 마지막 축소된 과정이 뭐예요? 직거래라 그랬잖아.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없이는 앞으로 경제가 존립하질 않는데 돈이 도는 게 막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이렇게 많이 바뀐다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는 거 아닌가요? 이 내용이.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런 프로슈머 1%가 일으킨 트렌드가 미래 경제를 장악을 한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스킨 사업을 진지하게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본인이 게을러서 그래요. 아무것도 못해요. 죄송하지만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리고 결과 선택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 기업에 대한 거는요. 짜잘시리 많이 할 거예요. 들어보시면 돼.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최고의 신용등급. 만약 여러분들이 성적 증명서나 학위를 가지고 취직하려고 하죠. 취직 안 됩니다. 이 기업은. 그 정도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한 신용도를 갖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직접 확인하시고 MBA 아시죠? MBA. 여기에서 조직학 교재에 뉴스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이에요. 제대로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는 BOM 때 많이 합니다. 많아요. 이건 제가 안 하고 저는 오늘 이해시키는 내용만 할게요. 자, 그리고 안티에이징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릴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바마와 그 경제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뉴스킨의 스킨케어와 영양제품의 과학적 기반으로 선도자적 역할로 뉴스킨사는 명품 항로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반열에 올려놨다. 여러분 명품입니다. 뉴스킨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양크림 하나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들어가는 원료 수준이 얼마인지 아시죠? 1,000원도 안 들어가요. 근데 뉴스킨을 쓴다라는 건 뭡니까? 명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명품.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바마와 그 경제팀들은 전 세계 경제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투자의 대부, 피터 린치가 어디에 투자합니까? 뉴스킨에 투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보력이 여러분의 몇천 배에 달할 거예요. 정보가 엄청 많겠죠? 이 회사가 앞으로 흥할지 망할지,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에이지락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정보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파악을 다 하고 나서 뭘 해요? 회사에 대한 파악까지 끝내놓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투자했다는 건 뭐예요? 회사가 그만큼 신용도가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리고 이건 회장님이 얘기합니다. 변화해야 된다. 앞으로는 반도체도 재미없다. 삼성이 반도체로 이때까지 승승장구했잖아요. 이제는 반도체가 더 이상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 안티에이징 시장을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들이 지금 이렇게 대물림 받아 준비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 주고 대물림에서 준비하게 하는 사람들 오로지 누굽니까? 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걸 안 가르쳐 준다고. 맞죠?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어때요? 뉴스킨 선배들이 가르쳐 주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가르쳐 줘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에이질락. 에이질락은요, 여러분 근원을 차단하는 이런 새로운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에이질락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딱 심플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우리 몸에 유전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똑같은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아요, 틀려요? 같이 태어났어요, 똑같이. 근데 걔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프로그램, 유전자 변이가 틀린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누군가는 굉장히 곱게 늙었고,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누군가는 어때요? 험하게 늙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습관, 먹는 것도 있겠고, 내지는 생활,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나쁜 짓 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거기 따라서 똑같은 유전자지만 이 변이되는 속도가 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딱 보니까 안에 25,000개 정도가 있고, 25,000개 중에서도 4,000개 정도가 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안 나가요. 그러면 다시 튜닝을 하고 자동차에 왁스 칠해갖고 반짝반짝하게 닦고 이러면 겉으로 봤을 때 자동차는 어때요? 새 거 같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답 알고 계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 엔진이라든지 부품이 고장났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그게 답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늙고 고장이 나면 어디 있어요? 밖에 성형해갖고 찢 올리는 거 튜닝한다고 되나?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에 내부가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그 내부를 보니까 아 네가 고장나는 원인이 있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4천여 개가 노화하고 차가 늙고 차가 잘 안 나가는데 이런 부품이 관여를 하는구나. 이걸 알아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보니까 활동할수록 좋은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그게 뭔고 보니까 콜라겐 생성해라. 엘라스틴 생성해라. 콜라겐 엘라스틴이 생성이 되니까 어때요? 촉촉, 통통, 그리고 탱탱, 예, 쪽쪽, 꾹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안 나와? 25세, 25세가 지나가고 나서부터 점점점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갖고 있는 걸로 써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축축, 쪼글쪼글, 예, 흘러내려. 그게 제가 지금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 번씩 안 궁금했어요. 왜 젊었을 땐 저렇게 탱탱하다가 나이가 들면 저렇게 훅 퍼쳐지고 노화가 올까? 그 원인을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그럼 활동할수록 좋은 유전자가 수분인자를 만들어내요. 수분인자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어때요? 수분을 딱 먹으면 그 수분인자가 수분을 쫙 끌어다가 몸에 쫙 하고 장기에 촉촉하게 적사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나이가 들면 할머니들 뭐라 그래요? 내가 물을 못 먹겠다 이러죠. 왜요 할머니 했더니 오줌이 매립어서. 왜 그럴까? 수분인자 부족한 거예요. 수분인자는 수분을 딱 끌어다가 이걸 딱 보급을 하고 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계속 보습은 지킬보예요. 지킬보. 보습을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하세요. 보습을 내 몸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수분인자 그걸 딱 지키는 잡고 있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수분인자가 없으니까 어때요? 못 끌어당겨. 물을 먹어도. 그러니까 얘들 다 어디로 나와요? 소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우리 나이 든 엄마의 모습들이더라. 왜 그런 거를 보니까 만들어내는 좋은 유전자들이 어때요? 젊었을 때는 만들어내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이걸 만들어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호르몬도 마찬가지. 젊었을 때는 활동해요. 그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엄마들. 호르몬 더 이상 안 나오면서 폐경되고 호르몬 안 나오면 칼슘이 빠지면서 158가지 병들이 오기 시작하죠. 칼슘은 세포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뼈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기 좋은 유전자가 계속해서 활동을 해주면 좋은데 얘들이 변이가 돼. 변이가 점점점 안 나와요. 그럼 그나마 우리가 좀 더 나오게 하려면 생활습관 바꿔라, 물도 좀 많이 먹어라, 좋은 습관을 만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원인은 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 들어요? 그럼 젊었을 때 활동하기 좋은 유전자 얘한테 좀 계속해서 좀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억제시키면 좋은 유전자가 뭘까요? 호르몬 더 이상 만들지 마. 그리고 콜라겐 더 이상 만들어내지 마. 이런 거. 이 나쁜 것들이 나이가 들면 막 활동하면서 우리한테 그 나쁜 명령을 내리니까 할머니가 되면 죽죽죽 처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를 좀 억제시키고 좋은 거를 막 계속 나오게 하면 좋겠죠? 그걸 해주는 게 에이지락 성분인 거예요. 제 얘기 이해가 돼요? 전국에서 제일 쉽게 얘기할걸요, 이걸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거는 진짜 두 가지 반응이에요. 제 첫 번째 그런 거 있으면 진짜 대박 나겠다. 두 번째 뭐예요? 그런 게 어딨노? 그래서 과학은 침대가 아니라고요. 과학은요, 이만큼의 오차도 허용 안 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증명된 내용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맞다면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원하는 아이템을 내가 가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판권을 갖다가 돈 1억을 내고 가져가랍니까? 이 자리에 오셔 정부만 듣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데 왜 그걸 자기 나름대로 선입견을 다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냐고요. 저처럼 보통 사람도 했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걸 저는 이해를 했고 깨닫기 시작했고 임상을 철저하게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국내 특허를 보니까 치료란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진짜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앞으로 트렌드는요. 2010년 대한민국 트렌드에 대해서 LG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합니다. LG에서 화장품 나와요 안 나와요?
건강식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엄밀히 말해서 현재까지 노화 관련 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들은 명목상으로 나온다. 예방을 돕는 수준은 돼도 직접 지연시키고 치유하는 등의 확실한 효과는 지니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노화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이 된다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누구한테? 뉴스킨에서? 아니에요. 뉴스킨에서 했다면요, 또 조작했고 너끼리 북치고 장구 친다고 했을걸요? 그래서 뉴스킨은 스토리가 있다 얘기 드렸잖아요. 모래 박사. 여러분, 자갈도 아닌 모래 박사. 잊지 마라, 모래! 자갈도 아니고 모래라면 다 기억하더라고. 그 모래 박사가 뉴스킨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갖다가 발견해낸 거예요. 아, 우리 몸에는 정상 단백질, 그리고 노화를 일으키는 단백질,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있구나. 근데 모래 박사가 하는 역할은 암만 연구해, 암이 어떻게 전이가 되고, 왜 이 암이 이렇게 생기고, 이런 것들. 근데 거기서 발견한 걸 뉴스킨이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어때요? 연구하면서 라이프젠과 만나고, 하여튼 이 스토리가 너무너무 재밌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규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효능을 지닌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했어요. 에이즐락. 그럼 어떻게 되냐? 현재 주류를 이루는 보조적 수단의 제품들이 단번에 제압돼서 안티에이징의 시장을 판도를 크게 바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없이는 경제가 앞으로 존립을 못할 거고 수많은 부자들이 쏟아질 거라는 것은 이미 예측돼 있고 예견돼 있고 답은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럼 그걸 잡은 사람은 인생이 바뀔 거고 여기서 듣고도 아우 나 상관없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 맞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는 다 먹고 바르는 것도 만들 거다 하고 나오는데 잠깐 이 내용 보세요. 저는 토끼처럼 왔어요. 요 제일 앞에 불 좀 꺼줄래요? 거북이처럼 야 얼굴을 요렇게 만들면서 진짜 거북이처럼 왔어요. 저희 때는 갈바닉도 없었고요. 파마넥스도 2000년도에 들어온 거 아시죠? 파마넥스 막 들어올 때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거북이처럼 이렇게 왔어요. 너무 좋아졌죠. 너무 좋아졌죠. 그리고 이랬던 사람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죽으려고 자살까지 시도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저보다 피부 더 좋죠? 저도 꼬리 와일로. 이때가 언제고 이때 뭐 처지기 시작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더 탱탱해졌어요. 자, 다가올 10년의 변화가 지난 50년의 변화보다 큽니다. 앞으로 10년의 변화가 우리 새벽종이 울렸네 하고 지금까지 왔던 그 50년보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10년은요. 여러분 상상을 못할 변화가 여러분 앞에 올 겁니다. 두렵지 않나요? 도둑처럼 다가옵니다. 누구한테든. 그럼 그걸 갖다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겠죠. 여러분 진짜 그러길 바라요. 자, 그리고 인터넷 혁명이 시작되면서 대기업의 절반은 사라질 거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컴퓨터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그것도 어디서? 한국에서.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보력이 여러분보다 절대 뒤떨어진 사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까 폴 알렌 콕스 박사입니다. 여러분 변화하셔야 돼요. 변화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미래를 꿈꿀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변화를 하지도 않고 미래에 잘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라고 얘기했어요.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은 103호라는 곳에서 처음 보는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정말 진실된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작은 변화라도 상관없어요. 처음 듣고 누가 사업을 하겠다 말겠다 누가 결정을 해? 좀 더 단디 알아봐야지. 맞잖아요. 그런 조그만한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이 변화가 될 거고 여러분 인생은 우리 선배 사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작은 부분까지 타치하면서 함께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방법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시하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저 결혼 사진이에요. 2005년도 저희 남편이에요. 잘생겼죠? 머리를 뒤로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스티븐 시갈처럼 내 앞에서 막 이랬을 때 거기 이제 꼭 갔지. 와 멋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처음에 누나하고 오더니 나중에 여보하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의 꿈은 영화 감독이에요. 지금 한예종 있어요.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서울대 들어가면 더 힘들죠. 들어갔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영화 찍었어요. 우리 맨날 내 좀 써도 내 좀 이렇게 싸우는 아줌마 이런 거 좀 안 써주나 이런 거 막 이러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꿈을 항상 목표를 정해놨더라고. 뉴스킨에서 백만장자가 되고 그리고
블루다이몬드가 되고 나면 나는 이렇게 할 거고 그 자기의 미래를 다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뉴스키는 절대 발목 잡히지 마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뉴스키는 네 꿈이 아니다. 네 꿈을 이루어진 도구다. 그럼 네 꿈이 있냐라고 나한테 맨날 그래. 니는 네 꿈이 뉴스킨 같아 한 번씩 보면. 그 뉴스킨을 따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네가 안다면 진짜 네 꿈을 한번 꿔봐. 가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정해진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가 2007년. 2007년 제가 임신했을 때 이때 20평 복층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9년 전이에요. 9년 전. 그런데 이런 뉴스킨의 꿈을 꾸면서 이때까지 왔던 게 어떠냐면 굉장히 힘들게 왔던 것 같아요. 시스템도 없었고 그냥 막 자꾸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 집은 91평. 예, 부산 센텀에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우리 집 와본 분 계세요. 전화가 와. 사장님, 저 부산이에요. 그래, 어이라. 커피 한 잔 먹자, 어이라. 뉴스캐라는 사람이라면 저는 무조건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집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9년 만에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뉴스킨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희 딸이에요. 집에 오면 사람들 호텔 갔다 그래요. 집 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애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죠. 예. 그리고 저희 가족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너무 행복해요. 미션을 하는 거 미션. 아주 웃겨 이 둘이가 얼마 웃긴지 몰라요. 미션하면 둘이서 옆에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행복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뉴스키는요 그냥 돈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을 찾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나한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회사에서 보내주는 이런 곳에 가서 드레스도 입어보고 인정도 받아보고 자 이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제 또 우리가 여길 또 가죠. 회사에서 그죠? 캐나다 갔었어요. 캐나다 가서 한 달 있다 왔는데 사업을 한 건지 놀다 온 건지 사업하면서 그냥 즐기면서 노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 뉴스킨 안 했다면 은퇴하고 나서 그만두고 나서 다른 거 막 공부도 했잖아요. 또다시 이걸 하려면 뭘 또 배워야 될 거야. 다른 기업 같으면. 맞죠? 근데 예전에 내가 이 핵심과 뉴스킨 가치를 배우고 알았던 거, 익혔던 거를 계속 써먹는 사업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만 내 걸 취해놓으면 평생 이걸 가르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왜냐? 답이 이리저리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캐나다 가서 놀고, 그리고 빌린 집에 풀장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장에서 놀고, 퀘벡도 가고, 하여튼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캐나다 갔을 때 저희 딸이 이걸 보더니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바이타민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많은데, 우리 회사가 얘들 먹여서 굶어 죽어가는 애들을 많이 구제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 나 뉴스킨 사업하면 안 돼 이래요. 지가 뭘 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해라 이랬어요. 해라. 난 네가 하길 원해. 그리고 수학을 이제 학원을 보내잖아요. 신랑이 그래요. 왜 자꾸 애를 학원을 다니면서 뺑뺑이를 돌리냐고. 그럼 기초가 떨어지면 안 된다. 해야지. 연희 아줌마하고 똑같은 이게 잠재의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신랑 딱 하는 말이 넌 뉴스킨 왜 했어? 이러더라고. 진짜 애기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래.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걸 보여줘. 서울대가 뭐 할 건데? 나보고 하는 말이. 그게 할 말이 없더라고. 엄마들이 서울대 보낸 이유가 뭘까? 엄마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한 이유가 뭘까? 결국은 자기 만족이에요. 본인이 꿈이 없으면서 꿈을 꾸래. 본인이 화토 치고 있고 텔레비 보면서 공부해! 이래.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이렇게 하나 들고 와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생방송이라든지 학교 방송국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를 갖다가 이제 한 5분 정도 스피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모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딱 쓰면서 거기 뭐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리더십에 대해서 또 하나는 꿈에 대해서 전 이 두 개를 딱 체크했어요. 딱 우리 딸이 보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뭐 다른 거는 뭐 애들 잘 시키는 방법, 뭐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그랬어요. 이거 엄마 주 종목 아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역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엄마 너무 고마워요. 왜? 이랬더니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이런 얘기 들어보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 세미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분을 오바는 했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 사업을 제대로 보길 원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